경기도 용인에서 판교를 거쳐 양재역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달래내 고개를 한 대의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마차를 호위하며 가고 있는 두 명의 사내 모두 온통 비에 젖어 빗물이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고개 양편으로 하늘 높이 솟아있는 아름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져 대지를 적셨다. 마차가 고개를 거의 다 올라갔을 때였다. 호련, 세 명의 사내들이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마차 앞을 가로막았다. 마차가 멈췄고 호위하던 두 명의 호위무사는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갑자기 나타난 세 명의 사내들 모두 흰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을 들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되었소. 그러자 호위무사 중 한 명이 말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마차를 막는 것이오? 마차 안을 보여주었으면 하오. 보여줄 수가 없소이다. 그렇다면 강제라도 볼 수밖에 없소이다. 우리를 탓하지 마시오. 세 명의 흰색 도포의 사내들이 동시에 칼을 뽑았다. 서로의 칼이 부딪히며 몇 합을 겨루자 서서히 호위무사들은 상처를 입고 나뒹굴었다. 흰색 도포의 사내 두 명이 이들을 꼼짝 못하게 감시하는 사이 한 명이 마차를 향해서 다가갔다. 이때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 싶더니 허공을 가르며 청의 낭자가 사뿐히 뛰어내리더니 마차를 향하고 있던 한 명 앞에 착지했다. 멈추세요. 모두가 청의 낭자를 바라보았다. 청의 낭자가 흰색 도포의 사내들에게 한마디 했다. 백주의 마차를 약탈하려 하다니 곱게 물러난다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소. 낭자, 오해요. 우리는 비적이 아니오. 단지 마차 안을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오. 마차를 공격해 호위하던 사람들을 해친 행위가 약탈 행위가 아니라니 가소롭군요. 이보시오. 낭자, 약탈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소. 더 이상 우리의 길을 막는다면 어쩔 수가 없소이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실까요? 마차를 향하던 사내가 청의 낭자를 향해 칼을 겨누고 인해 공격해왔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몸이 엉키기를 일각 정도 되었을 즈음 청의 낭자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청의 낭자의 검술은 현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오묘했다. 결국 그는 청의 낭자에게 패해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호위무사들을 감시하고 있던 나머지 두 명이 한꺼번에 낭자에게 덤벼들었지만 이 역시 한시경 만에 모두 청의 낭자에게 제압되었다. 청의 낭자가 칼을 칼집에 넣고 못매무새를 다듬고 있을 때 쓰러져 있던 호위무사가 땅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흰색 도포의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내 이놈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모욕을 주다니 내 손에 사정이 없다고 원망치 마라. 하면서 칼을 높이 들어 흰색 도포의 사람들을 치려고 했다. 멈추세요. 청의 낭자가 외치며 이를 막아섰다. 목숨까지 뺏을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낭자가 아니었다면 내 놈들은 벌써 황천길로 갔을 것이야. 라고 말하며 그가 뒤로 빠지자 청의 낭자가 말했다. 다시 한번 이런 일로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흰색 도포들은 상처난 몸을 이끌고 고개 너머로 사라졌다. 호위무사가 청의 낭자에게 예를 표하며 말했다. 낭자, 무예 실력이 출중한 데다 마음씨까지 고운히 탄복했소이다. 오늘 우리를 구해준 은혜 반드시 갚겠소. 난 이준경이라 하오. 여기 있는 사람은 나의 사제요. 그런 말씀 들으니 부끄럽군요. 남수련이라 합니다. 요즘 비적대가 자주 출몰하니 조심해서 가세요. 이준경 일행은 상처를 응급조치한 후 마부를 재촉하여 서서히 떠났다. 남수련은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 쉬고 있던 다른 세 명과 합류했다. 이제 우리도 출발하자. 예, 아씨. 알았습니다. 그들은 짐을 등에 지고 일어났다. 달래내 고개를 다 넘었을 때는 이미 비는 그치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아주 파랗고 높디 높은 가을 하늘에 새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다. 얼마 후 그들은 양재역 길목에 들어섰다.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갈 예정이었다. 양재역은 한양 숭례문에서 용인을 거쳐 부산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었고, 대개 한양을 떠난 사신이나 길손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숙박했다. 남수련은 주막 한 군데를 골라 여정을 풀고 자리에 앉으며 주모에게 식사를 주문했다. 이때 흰색 도포의 사람들이 들어왔고 앉아있는 남수련을 보자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녀 앞으로 왔다.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낭자. 악의 무리를 응징은 못할망정 독단이 사려 깊은 행동은 아니오. 뭐라고요? 그들이 악의 무리라는 증좌가 있나요? 나는 그저 약자를 도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 눈에는 그대들이야말로 비적의 무리로 보였어요. 모든 잃은 것만 보아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오. 말하며 옆자리에 앉았다. 낭자. 우리 강호인들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오. 그때마다 오늘 일로 얼굴을 붉힌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은 아닐 거외다. 오늘 일의 전말을 말하겠으니 들어보시겠소? 듣고 나서 오해를 푸는 것은 낭자 몫이오. 알겠어요. 말해보세요. 나는 선무관 제자 현인중이라 하오. 지금 선무관의 제자라고 하셨나요? 정녕 그대들이 선무관 제자들인가요? 그렇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군요. 사과드릴게요. 저는 남수련이라 합니다. 모르고 한 일인데 미안하거나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소. 그럼 그 마차는 뭐예요? 잘 들어보시오. 우리의 추측이 맞는다면 그들은 한양 천지문 측 사람들이 틀림없소. 천지문은 사파로서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은 강호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오. 그렇다면 달래내 고개에서 어찌하여 그들을 공격했나요? 그들은 사람을 납치하여 마차로 한양까지 호송하고 있는 중이었소.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마차 안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오. 그들이 거절하자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소.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낭자의 출현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소. 단지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소. 마차 안을 확인하지 못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심증이 가는 것만은 사실이오. 이것으로 오해가 풀렸으면 하오. 말하며 현인중은 남수련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녀에게 둘을 소개했다. 이쪽은 사제 김민조 그리고 이쪽은 역시 사제 이유정이요. 김민조와 이유정이 예를 올렸다. 남수련도 예를 차리며 아까는 신뢰가 많았어요. 말씀마다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지 않고 행동했나 보군요.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자 현인중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저희가 민망하군요. 우리 강호인들은 그러한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오. 고마워요. 현 공자. 그런데 실은 저는 아산 운무관의 소주이며 저쪽에 있는 시종 3명과 함께 선무관으로 가고 있던 중이에요. 아하. 운무관주의 따님이셨군요. 그런데 폐관에는 무슨 일로 오시는 겁니까? 아버님이 선무관주님에게 보내는 예물을 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요? 잘 됐군요. 우리도 일을 끝내고 마침 귀관 중이었소. 같이 가면 되겠소이다. 그래 주신다면 더욱 고맙고요.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이었다. 별들만이 하늘에서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과천 주전원 안으로 2명의 인형이 담을 훌쩍 뛰어넘어 들어갔다. 준비해온 횃불에 불을 붙여 마당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작업장처럼 넓은 공간이 나왔다. 그곳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곳이 폭발의 근원지처럼 보였다. 인형 중 한 명이 말했다. 서 공자,
이곳이 폭발 장소 같아요. 이소저, 내가 보기에도 그렇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무엇이 이상하오? 나는 도무지 모르겠소. 그것 보아요. 산에만 있다가 막 내려왔으니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맞소. 보이는 것마다 모두 새롭고 신기할 따름이요. 호호호 이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 봐요. 이것은 구리 조각, 이것은 그레납, 그리고 이것은 손풀무 조각이에요. 이것들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알아요? 글쎄요. 난 도통.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이곳에서 주화를 위조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강호 편력 중에 충청가명이 있는 공주에 갔을 때 주전소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주화는 조정의 엄격한 통제하에 각 가명에서 주전 장인에 의해 주조가 돼요. 따라서 이런 사가에서 주화를 만든다는 의미는 바로 위조한다는 증조예요. 그렇군요. 이 소저의 날카로운 추리력이 대단하오. 탄복했소. 그런데 왜 화약이 폭발하여 이렇게 잿더미가 된 것이오? 내 생각에는 아마도 주화 위조가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현장을 폭파하여 단순 화약 폭발 사고로 위장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소.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충청가명 주전장인 조사려의 실종과 이번 폭발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소저의 말을 듣고 보니 분명 연관이 있는 것 같소. 주화 위조소가 폭파되고 주전의 장인이 납치되었다면 어딘가에 다시 주화 위조소를 설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혜진이 혼잣말을 하다 말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서무에게 말했다. 서 공자. 우리 내일 날이 새는 대로 서둘러 한양으로 가야 해요. 왜죠? 알아볼 게 있어요. 우리 그만 가죠. 그들이 막 떠나려는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났다. 주위를 둘러보고 살펴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분명 들었죠? 그렇소. 사람 목소리가 틀림없었소. 또다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아주 흐릿하게 누구 없습니까? 구해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폭파에 의해 무너져 내린 벽의 잿더미 밑에서 나는 소리였다. 서무가 수북이 쌓여있는 잿더미를 치우니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 나타났다. 이 소저. 지하 계단이오. 다행히 지하 계단은 크게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들이 조심스레 지하로 내려가자 한 사람이 계단 끝을 잡고 쓰러져 있었다. 아마도 심하게 다친 것 같았다. 서무가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니 몸 전체가 성한 데가 없었고 특히 다리 한쪽이 부러진 것 같았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들을 수 있겠소? 그가 말하기 힘든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간신히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상태로 지금까지 버티신 걸 보니 정신력이 대단하오. 지금 오른쪽 다리의 뼈가 부러진 것 같소? 내가 접골해 드릴 테니 아파도 참으시오. 알았습니다. 서무는 양손으로 부러진 뼈를 아래에서 위로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어 부러진 뼈를 맞추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나무 판자를 찾아 부목을 대고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이러한 서무의 응급조처를 놀란 듯 신기한 듯 바라보던 이혜진이 입을 열었다. 일단 이틀이나 굶어 기진맥진한 상태이니 요기부터 시켜드려야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이들은 그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다. 가까운 주막에서 개걸스럽게 식사를 마친 그는 그제서야 기운이 나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귀인을 만나 다 죽어가던 제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이혜진이 말했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이게 다 어르신의 복이지요. 어르신 몇 가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저께 그곳에서 화약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아, 그보다 어르신의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 이름은 하원지라고 합니다. 그곳은 주전소였습니다. 주전원들은 저를 포함해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주전장 1명과 주전장인 5명 그리고 저와 같이 보조나 잔일을 하는 주전원 6명이었죠.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단 2명인데 1명은 군관이라고 불렀고 또 1명은 그의 부하로 호위무사라고 불렀지요.